조선판 마녀사냥, 공포가 만든 끔찍한 괴물들. 조선의 흙바닥이 한 여인의 피로 붉게 물들었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빙 둘러서서 그녀에게 돌을 던집니다. 여인은 살려달라고 빌었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눈빛은 이미 이성을 잃은 무서운 악마와 같았죠. 죄 없는 여자가 집단 광기 속에서 처참하게 죽은 겁니다. 당신은 여러 사람에게 동시에 비난받은 적이 있나요? 나는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모두가 나를 나쁘다고 합니다. 아무리 진실을 말해도 사람들은 내 말을 비웃기만 하죠. 세상 전체가 나를 향해 침을 뱉는 끔찍한 기분일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공포에 미쳐버린 평범한 사람들의 비극입니다. 때는 조선시대 어느 조용하고 평화로운 시골 마을입니다. 이 마을에 갑자기 아주 무서운 전염병이 돌기 시작합니다. 어제까지 웃으며 인사하던 이웃이 오늘 피를 토하며 죽습니다. 의원을 부르고 약을 먹여도 사람들은 계속 쓰러졌습니다. 마을 전체에 죽음이라는 아주 무겁고 검은 그림자가 덮쳤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걷잡을 수 없는 공포가 피어납니다. 내 가족이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극도의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재난 앞에서 인간은 아주 나약해집니다. 누군가 이 끔찍한 상황을 속 시원하게 설명해 주길 바랬죠. 이 병을 퍼뜨린 진짜 범인을 찾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이때 마을 사람들의 눈에 아주 만만한 사냥감이 들어옵니다. 마을 구석에 혼자 살고 있던 늙고 가난한 과부였습니다. 그녀는 평소에도 말이 없고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않았죠. 힘도 없고 돈도 없어서 아무도 그녀를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이 연약한 여자를 아주 좋은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누군가 입에서 아주 작고 어처구니 없는 소문이 시작됩니다. 저 여자가 밤마다 뒷산에서 이상한 주문을 외우고 있었어. 죽은 검은 고양이를 땅에 묻는 것을 내가 똑똑히 봤어. 아무런 증거도 없는 아주 뻔뻔하고 악의적인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거짓말을 아주 간절하게 믿고 싶어 했죠. 공포에 질린 사람들에게 진실은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마을 전체로 무섭게 퍼졌습니다. 한 명이 의심하자 10명이 맞다고 소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10명이 소리치자 100명이 그녀를 마녀라고 굳게 믿게 됩니다. 집단 심리는 평범한 사람의 이성을 아주 차갑게 마비시킵니다. 어두운 밤 수십 명의 마을 사람들이 여자의 집으로 몰려갑니다. 그들의 손에는 날카로운 낫과 뜨거운 횃불이 들려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굳게 닫힌 여자의 방문을 거칠게 부수고 들어갔죠. 잠을 자던 여자는 영문도 모른 채 머리채를 잡혀 끌려 나옵니다. 그녀의 비명소리가 조용한 밤하늘을 무섭게 찢어놓았습니다. 마을 한가운데 여자를 무릎 꿇리고 끔찍한 재판이 열립니다. 사람들은 당장 저주를 풀고 전염병을 멈추라고 소리쳤습니다. 여자는 덜덜 떨며 자신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눈물로 빌었죠.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녀의 말을 새빨간 거짓말이라 믿었습니다. 분노한 사람들은 여자를 향해 잔인하게 돌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이 돌을 던지자 옆에 있던 사람도 돌을 던집니다. 평소에 아주 착하고 친절했던 이웃집 아저씨도 돌을 던졌죠. 시장에서 따뜻하게 밥을 퍼주던 아주머니도 욕설을 뱉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마을을 구하는 아주 정의로운 영웅이라 믿었죠. 착한 사람들이 때를 지어 무서운 살인마로 변해버린 겁니다. 여자는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채 바닥에 쓰러지고 맙니다.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그녀는 억울하다고 부르짖었죠. 하지만 사람들은 죽은 그녀를 보며 묘한 안도감을 느낍니다. 이제 마을에 돌던 끔찍한 전염병이 끝날 것이라고 굳게 믿었죠. 원인을 찾았다는 착각이 그들의 무서운 죄책감을 덮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언제나 아주 차갑고 잔인하게 돌아오는 법입니다. 여자가 죽고 난 다음 날에도 마을 사람은 피를 토하며 죽었습니다. 오히려 전염병은 전보다 훨씬 더 무섭게 마을을 덮치기 시작했죠. 여자는 병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아주 불쌍한 희생양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제야 자신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닫게 됩니다. 아무 죄 없는 사람을 돌로 쳐 죽였다는 무서운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마을 사람들 중 아무도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죽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인 것이라고 서로 핑계를 댑니다. 다들 돌을 던지길래 나도 어쩔 수 없이 따라 던졌을 뿐이야. 집단 속에 숨어버리면 인간의 책임감은 아주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도대체 왜 평범한 사람들이 이토록 무서운 괴물로 변한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내 안의 공포를 아주 쉽게 해결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전염병이라는 거대한 재난을 마주할 용기가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만만하고 힘없는 약자에게 모든 탓을 돌려버린 것이죠. 분노를 쏟아내 아주 불쌍한 감정의 쓰레기통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인간은 무리에 속하면 자신의 생각과 이성을 아주 쉽게 포기합니다. 모두가 한 방향을 가리키면 혼자서 아니라고 말하기가 두렵기 때문이죠. 나도 저 무리에서 떨어져 나가면 죽을지도 모른다는 본능적인 공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수의 의견에 자신의 양심을 조용히 팔아넘깁니다. 수백 년 전 조선시대의 끔찍한 마녀사냥은 이렇게 일어난 것입니다. 아주 먼 옛날, 멍청했던 사람들의 옛날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이 소름 돋는 이야기는 지금 우리 삶에 아주 가깝게 닿아 있습니다. 당장 당신의 스마트폰을 열어 인터넷 세상을 천천히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조선시대의 돌멩이가 지금은 날카로운 키보드로 완벽하게 바뀌었습니다. 현대판 마녀사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매일매일 잔인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누군가 아주 작은 실수를 하거나 억울한 오해를 받습니다. 그러면 사실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엄청난 사람들이 무섭게 몰려듭니다.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수만 명의 사람들이 악성 댓글을 달기 시작하죠. 그 사람의 가족과 친구들까지 신상을 털고 아주 잔인하게 모욕합니다. 돌멩이보다 수천 배는 더 아프고 끔찍한 글자들이 사람을 찌릅니다. 악플을 다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아주 정의로운 심판관이라고 착각합니다. 나쁜 짓을 한 사람을 혼내주는 것이니 나는 정당하다고 굳게 믿고 있죠. 조선시대의 과부에게 돌을 던지며 영웅인 척했던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얼굴이 보이지 않는 모니터 뒤에서 사람들은 아주 쉽게 잔인해집니다. 다 같이 욕하니까 내 죄책감은 10만 분의 1로 줄어든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수많은 화살을 맞은 표적은 결국 마음의 병을 얻고 쓰러지게 됩니다. 견디지 못한 사람은 스스로 세상과 작별하는 아주 무서운 선택을 하죠. 그 사람의 숨이 끊어지고 나서야 감춰졌던 진짜 진실이 밝혀지곤 합니다. 알고 보니 그 사람이 억울한 오해를 받은 진짜 피해자였다는 사실 말입니다. 하지만 이미 한 사람의 생명이 끔찍하게 박살나버린 뒤의 일입니다. 진실이 밝혀지면 그렇게 뜨겁게 욕하던 군중들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조선시대 마을 사람들처럼 아주 조용히 뒤로 숨어버리고 맙니다. 자신이 달았던 끔찍한 악성 댓글을 슬그머니 지우고 모른 척 도망가죠. 누구 하나 앞에 나서서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남들이 다 욕하길래 나도 그냥 한마디 거들었을 뿐이야 라고 변명합니다. 손가락으로 사람의 목숨을 빼앗아 놓고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군중들은 또 다른 만만한 사냥감을 찾아 하이에나처럼 떠납니다. 어제는 이 사람에게 돌을 던지고 오늘은 저 사람에게 돌을 던지는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 엄청나게 똑똑하고 세련된 현대인이라고 굳게 믿고 삽니다. 하지만 집단 광기 앞에서는 짐승과 다를 바 없는 부끄러운 민낯을 보여주죠. 회사나 학교 같은 아주 작은 집단에서도 이런 마녀 사냥은 매일 일어납니다. 모두가 한 사람을 따돌리고 괴롭힐 때 당신은 어떻게 행동하셨나요? 그 사람이 불쌍하다고 생각하면서도 혹시 모른 척 침묵하지 않으셨나요? 내가 나서서 편을 들어주면 나까지 괴롭힘을 당할까봐 두려웠을 겁니다. 당신의 그 차가운 침묵도 결국은 돌을 던지는 군중과 똑같은 행동입니다. 집단의 광기가 춤을 출 때 나를 잃지 않는 것은 아주 뼈아프게 어렵습니다. 모두가 예 라고 소리칠 때 혼자서 아니요 라고 말하는 것은 두려운 일이죠. 하지만 인간이 짐승과 다른 점은 바로 이성을 가지고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남들이 다 한다고 무작정 따라가는 것은 좀비나 다름없는 아주 슬픈 삶입니다. 내 머리로 직접 생각하고 내 양심의 목소리에 아주 조용히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누군가를 향해 비난의 돌을 던지고 싶을 때 아주 잠시만 손을 멈춰 보세요. 그리고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나 자신에게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던져보세요. 나는 지금 확실한 진실을 알고서 화를 내는 것인가? 아니면 휩쓸린 것인가? 이 돌을 맞은 사람이 얼마나 큰 피눈물을 흘릴지 단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았나? 그 잠깐의 멈춤이 당신을 괴물에서 사람으로 되돌려 놓는 기적이 될 것입니다. 남을 비난하고 깎아내리는 것으로 나의 불안을 채우려는 못된 버릇을 버리세요.
누군가를 짓밟는다고 해서 내 삶이 조금이라도 더 행복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내 영혼에 아주 무섭고 시커먼 독을 아주 천천히 퍼뜨리는 일입니다. 남을 찌르기 위해 벼린 칼은 결국 내 마음을 가장 먼저 갈갈이 찢어버립니다. 비난 대신 침묵을 선택할 줄 아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하고 강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타인의 인생을 이렇다 저렇다 가볍게 평가해버립니다. 하지만 당신이 모르는 그 사람만의 깊고 아픈 사정이 분명히 숨어 있을 것입니다.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그저 조용히 지켜봐 주는 것도 아주 큰 배려입니다. 세상이 모두 돌을 던질 때 당신 혼자라도 돌을 내려놓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그 작은 용기가 피투성이가 된 누군가의 세상을 구하는 유일한 밧줄이 됩니다. 인간은 완벽하지 않기에 누구나 크고 작은 실수를 하며 세상을 살아갑니다. 당신도 언젠가는 군중들에게 둘러싸여 돌을 맞는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그때 세상 사람들이 당신에게 단 한 번의 해명할 기회조차 주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생각만 해도 숨이 막히고 끔찍한 공포가 온몸의 털을 곤두서게 만들 것입니다. 내가 당하기 싫은 일은 남에게도 절대로 뻗지 말아야 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마녀 사냥에 희생된 불쌍한 영혼들은 우리에게 아주 무거운 숙제를 남겼습니다. 군중 속에 숨어 양심을 버리는 비겁한 사람이 절대 되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오늘 스마트폰을 켜고 습관적으로 남을 향해 나를 세우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세요. 나의 가벼운 손가락 움직임 하나가 누군가의 숨통을 조이는 밧줄이 될 수 있습니다. 차가운 비난의 글을 지우고 따뜻한 응원의 말을 남기는 여유를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역사는 아프고 끔찍한 옛날의 상처를 통해 오늘을 치유하는 아주 좋은 약입니다. 조선시대의 슬픈 광기를 보며 내 안의 괴물을 아주 얌전하게 잠재우시길 바랍니다. 다수의 폭력에 맞서 나만의 따뜻한 온기를 끝까지 지켜내는 사람이 되기를 응원합니다. 당신의 흔들리지 않는 다정한 마음이 세상을 조금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듭니다. 비난 대신 이해를 선택하는 아주 아름답고 기적 같은 오늘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들려드린 조선시대 끔찍한 마녀사냥의 비극이 마음에 묵직하게 와닿으셨나요? 과거의 집단 광기를 통해 지금 나의 손가락을 되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나요? 영상이 당신의 가슴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부드럽게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더 깊고 지혜로운 이야기를 만드는 아주 커다란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우리의 생각을 깨우는 아주 놀랍고 흥미로운 역사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어느새 사람들의 시끄러운 소음이 멈추고 세상이 고요해지는 편안한 밤이 왔습니다. 오늘 하루도 휩쓸리지 않고 나의 자리를 묵묵하게 지켜내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남을 향한 날 선 마음은 모두 내려놓고 나 자신을 사랑으로 꽉 안아주시길 바랍니다.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내 진짜 마음의 소리를 듣는 가장 평화로운 밤을 보내세요. 지금까지 당신의 지친 영혼을 다독이는 다정한 친구, 역사로 보는 오늘이었습니다.